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현재 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충치가 생기는 이유, 그리고 예방법, 그리고 과잉진료,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인터넷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오해와 또 과잉진료에 대한 두려움, 의심, 오해들이 있으셔서 그거를 약간 좀 풀어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앞서서 영어로 되어 있는 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 수업이고요. 이걸 토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충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침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배우고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은 pH, 산성도라고 하죠. 이 산성도가 저희는 보통은 거의 뉴트럴, 중성에 가깝죠. 하지만 이게 저희가 밥을 먹는 순간 이게 아주 굉장히 산성이 돼버립니다. 이 산성이 되는 순간 여기 저희 크리티컬 pH라고 되어 있는데 이 5.5를 내려가는 순간 저희는 치아가 부시게 됩니다. 그리고 침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버퍼 역할을 해서 다시 이렇게 천천히 올리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는 침이 없을 때 우리 입안의 산성도가 얼마나 느리게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충치가 생기는 이유는 저희가 밥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스트랩 뮤턴스라는 세균이 있는데 걔네들이 저희가 밥을 먹을 때 같이 밥을 먹어요. 걔네는 또 당연히 생물이니까 배변을 보는데 그게 바로 에시드를 만들어내서 입안의 산성도를 낮추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치아를 부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 치아 밖에 있는 이나멜이 바로 깎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치아가 부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충치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산성도가 이 5.5를 보다 더 내려가면 안 되게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자, 보시면 이제 충치가 왜 생기는지는 대략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이상 들어간다면은 그거는 비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충치 예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방금 얘기했던 이 pH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크리티컬 pH보다 더 낮아지면 안 됩니다. 뭐 피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밥을 먹고 다시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먹는 순간은 훅 떨어지지만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아까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입안의 산성도가 다시 올라간 데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또 먹어버리면 다시 내려가죠. 계속 이 크리티컬 pH보다 내려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치아에 데미지가 갑니다. 치아가 다시 고칠 시간이 없이 다시 그 부식된 거를 침이 가서 메꿔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이 계속 이제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치가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탕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먹는 게 치아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탕 10개를 먹고 싶다면 차라리 10개를 한꺼번에 먹는 게 30분에 하나씩 먹는 것보다 충치 예방에 더 도움이. 여기 보시면 Greater frequency of sugar challenge, longer time below critical pH. 지금 이 말을 번역을 하자면 설탕을 자주 먹을수록 산성도가 이 크리티컬 pH에 보다 아래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더 오래 있다. 즉 계속 이 빨간 쪽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자주 드시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충치가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단면인데 이 겉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나멜이고 그 안에 약간 누리끼리하게 생긴 이 물질이 덴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치아의 신경. 여기에는 신경과 핏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충치가 생기면은 당연히 겉에서부터 먼저 생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나멜은 99%가 미네랄입니다. 여기는 늘 부식하고 늘 다시 고쳐지고 늘 그렇게 됩니다. 여기가 충치가 생겼다고 해서 굳이 이걸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다이어트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식습관에 신경을 조금만 쓰신다면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충치는 멈추거나 아니면은 알아서 고쳐지는 그런 충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덴틴 안에 충치가 생겼을 때, 이때는 덴틴은 약 70% 정도가 미네랄이고 나머지는 세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충치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나멜과 달리 여기는 알아서 자동으로 고쳐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나가는 순간 저희는 충치 치료를 해야 된다고 환자들께 권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미네랄이 많아서 세균들이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식하는 정도가 이렇게 작죠. 하지만 여기는 먹을 것이 워낙 많아서 이만큼 훨씬 더 많이 빨리 번식도 하고 더 넓게 퍼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는 간단하게 충치 치료만 하시면 되지만 이 치아를 보시면은 신경까지 오게 된 거죠. 이러면은 보통 환자들은 치통 때문에 오시게 되는데요. 이러면은 신경 치료까지 하게 됩니다. 이미 세균들이 여기 신경과 피에 굉장히 다 퍼지게 돼 있어서 이 치아는 신경을 다 걷어내고 세균을 다 닦아내고 그다음에 거라펄차라는 치과 물질로 여기 시신경관들을 이렇게 채우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나는 충치 치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신경 치료하라고 하지? 아픈데 충치 치료가 아니라 신경 치료 뽑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얼마만큼 충치가 진행이 됐는지 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생님한테 엑스레이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충치가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아시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걸 바이잉 엑스레이라고 하는데 한국말 하면 교익 방사선이라고 들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치아 사이에 있는 충치들을 보는데 아주 좋은 엑스레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충치들이 있는데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이시는 게 있죠. 이거는 근데 이나멜에만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기 이 라인이 이렇게 끊기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거는 이미 충치가 덴틴까지 진행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간단한 충치 치료로 하시면은 쉽게 메꿔지는 충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라인이 끊어지는 게 아주 살짝 보입니다. 이거는 이 두 충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충치인데요. 이거는 이만큼까지 충치가 진행이 돼서 만약 깎다 보면은 아마 이만큼까지 걷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간단한 충치 치료로 끝날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엑스레이를 찍을 때 각도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조금 보더라인인 것 같아요. 지켜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자가 조금 있죠. 하지만은 여기 라인은 아주 멀쩡. 이거를 바로 이나멜에만 있는 충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켜보면서 환자한테 올바른 식습관과 양치질, 치실질을 잘 말씀드려서 관리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려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엑스레이 찍고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사진과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충치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만큼 이미 부식이 돼 있고 여기가 신경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신경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안 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엑스레이가 항상 실제 충치보다는 더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환자분께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아마 이 환자분이 여기가 아파서 온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충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라인이 여기랑 끊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엑스레이와 직접 보면서 충치를 찾기가 그렇게 쉬운데
대체 왜 과잉 진료가 있고 왜 충치 진단은 주관적인가? 아마 이거를 여쭤보실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갈색으로 많은 스테인이 있습니다. 약간의 충치가 살짝은 있지만 충치 치료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충치는 굉장히 엑스레이로 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씹는 표면에 있는 충치는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둡게 있으면은 충치라고 쉽게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은 충치가 진행이 안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엑스레이 상으로는 너무 깨끗하게 보이는데 덴트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 충치가 덴틴에 가까이 오게 돼 있죠. 보시다시피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충치라고 예상했던 것이 이렇게 보시면 충치가 아닐 수도 있고, 충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 진행 중인 충치일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를 치료를 안 하자니 나중에 이렇게 놓치게 돼서 훨씬 더 크게 변해서 신경치료까지 가게 될 거냐. 그러면 충치를 처음에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유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환자분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한테 결정권을 내리게 도와드린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충치를 치료를 하면은 것에 대한 장단점과 충치 치료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어차피 환자 본인의 치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뭔가를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모든 것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환자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굉장히 큰 문제, 큰 딜레마냐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씹는 표면에 충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색깔이 탁하죠. 이나멜에 있는 충치는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덴틴 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갑자기 확 퍼지죠. 씹는 표면의 충치, 이걸 저희는 클래스 1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클래스 1 충치가 엑스레이상으로 보일 정도면은 이미 굉장히 깊은 겁니다. 이미 굉장히 크고 굉장히 깊은 충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을 때 충치를 치료하는 게 어떤 면에서 예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보시면은 이 충치 다 제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충치들을 실런트를 발라서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충치가 작은 충치가 있다고 의심이 되면은 바로 충치 치료가 아닌 실런트를 발라서 아예 완벽하게 메꿔서 이나멜과 실런트 사이에 더 이상 공간이 없어서 거기는 박테리아들이 굶어서 죽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맞고 어느 게 틀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어떤 환자분들은 그냥 문제 생기기 전에 그냥 다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큰 치료를 원하시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법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장단점들을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균열처럼 보이는 이것을 저희는 굴브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가 충치들이 지내기 가장 좋은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치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런트라는 걸 미리 발라줘서 이런 균열 같은 거를 메꾸고 충치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식으로 치아를 얇게 덮어 씌웁니다. 그거를 함으로써 예방도 할 수 있고, 또한 만약에 여기에 작은 충치가 있다면 완전히 메꿈으로써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들이 더 이상 음식을 못 먹게끔 완벽하게 메꿔서 충치를 어레스트 한다 그러죠. 충치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효과도 발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또한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 이 면을 굉장히 많이 씹기 때문에 균열이란 게 생길 수도 있고,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균열이 생겨서 세균들이 여기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보다 더 좋은 보금자리가 생겨서 충치가 이 알에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은 육안으로 확인도 더 힘들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는 엑스레이로는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듯이 여기에 충치가 생기면은 굉장히 커집니다. 조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치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면은 환자한테 얘기를 해서 아예 지금 치료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예방을 해도 되고, 치료를 하면은 치료의 장점이 뭔지, 실런트를 바르면은 실런트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치료법에는 뭐가 단점이 있고 실런트에는 뭐가 단점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한 후에 환자분과 상의해서 어떤 치료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는 오늘 충치가 어떻게 생기는지, 또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충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육안과 그리고 방사선으로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간단한 충치 치료 시기, 간단한 실런트, 그리고 신경치료에 대해서 아주 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게 과잉 진료라는 것이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은 안타깝게도 너무 비양심적이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예. 하지만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고 가셔서 이거는 치료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정도만 아셔도, 그러면은 과잉 진료를 피하실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치과는 안 가시면 되고. 치과는 밥줄이 끊기고 그것에 대해서 좀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의하실 점은 무조건 의심이 아니라 올바르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충치 치료라고 생각했는데 치과 의사는 보더니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 과잉 진료일 수도 있지만 정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ducated decision이라고 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치과 의사로서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 학교에서 지금 알려주는 Patient Centered Care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환자분한테 이것도 권유를 해드리고 저것도 권유를 해드리고 환자분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환자와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